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약 3개월 전에 작년 말에도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의 아픈 손가락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라고 다뤘는데 사실 그때 뭐 잘 아는 기관 투자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 좀 이렇게 제목을 잘 달아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신한 리츠 운용이 잘 운용을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한 리츠 운용이 잘 운용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 기관 투자자의 의견이었고요. 뭐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뭐 신한이 잘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이게 시장 상황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실제로 저 역시도 신한 리츠 운용이 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가장 최근에 상장된 리츠죠. 작년 2024년 7월 1일에 상장된 리츠인데 SPI 구독자분들이나 SPI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상장 전부터 많이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보다 오랜만에 상장한 리츠인데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든지 그리고 상장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또 한 번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다루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이제 세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런 값 못하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결국 제 살 깎아 먹기까지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미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 오픈엔드 펀드 세계에 이제 간접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뭐 이런 처음에 상장할 때는 뭐 한국의 없는 구조,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안정적인 구조로 상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가를 내주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상당히 뭐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처음부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 뭐 그 오픈엔드 펀드가 투자하는 본질과도 다른 설명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신한 리츠 운용에서 그리고 뭐 결국은 상장 후에도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 주가 추이를 보죠. 뭐 연초부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떨어진 리츠 중에 하나인데 최초 상장 공모가가 이제 통상적인 리츠 공모가 5,000원보다 낮은 3,000원에 상장을 했죠.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 프리 IPO 이후에 NAV 순자산 가치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5,000원에 상장을 해서는 신규 투자자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개인 투자자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낮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더 하락을 하고 있죠.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 상장일 대비는 거의 40% 이상 떨어졌고요. 옆에 이제 그 기사 리스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썼던 이제 이 SPI에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관련 이제 기사들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좀 다소 실망스러운 기대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주가 내렸고 2월 7일에 뭐 6% 이상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월 10일 월요일에는 7% 가까이 내리면서 이제 신한도 그때부터 다급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10일부터 어떤 주주 설명 자료를 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13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대응책까지 내놨는데 뭐 잠깐 이렇게 대응책 내놓은 이후에 올랐지만 그 대응책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10일에 이렇게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면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운용사의 대응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에 대한 부실 우려, 그리고 한해 지급에 따른 한정상금 이슈,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금 지급 우려에 관한 사항인데 뭐 세 개 다 연결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뭐 보면 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랑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이제 신한에서는 이렇게 썼겠죠. 투자자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려해서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주가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제 신한 리츠 운영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면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신한 리츠 운영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한 리츠 운영이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이렇게 프리 IP로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해외 부동산의 부실 우려가 상당히 컸었죠. 금리 인상 그리고 뭐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부실 걱정은 현재는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나아졌고요.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글로벌 뉴스를 검색해봐도 해외 부동산 부실 관련 이슈가 요즘은 거의 없다. 그래서 1번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도 제 의견이기도 하고 뭐 금정을 위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와 얘기를 해봐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결국 이 부분을 핑계로 댄다는 거는 아주 손쉬운 핑계거릴 수 있지만 신한 리츠 운영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미흡하게 대응해왔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어떤 이제 이런 주가 하락을 그러면 이제 얘기하려면 뭐 2번, 3번 이슈인데 한해지와 이제 배당금, 한해지 한정상금 이슈, 배당금 이슈인데 결국 이 이슈는 뭐 신한 리츠 운영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잘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 상장 리츠 운용 역량이 떨어진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한해지 이슈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죠. 작년 7월에도 뭐 상장하고 불과 2주 만에도 한해지 비용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해서 80억 원의 한해지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됐는데요. 당연히 상장 당시에는 계획을 안 했던 비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자금 운용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 보면 이게 뭐 보면 이미 이제 상장할 때도 투자 설명서를 보면 이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도의 어떤 그런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한정상금이 필요한지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 부분을 예측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불과 2주 만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 이후로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또 오는 7월과 8월에 또 한 번 더 한해지 정상금 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보면 이게 처음 이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배당 수익률을 2년간 8.5% 확정하고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아주 실적 수익이 잘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억지로 뭐 이를테면 오버 펀딩을 통해서 투자자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배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배당을 주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한해지 정상금이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뭐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또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일단 보여드리는 표는 상장 당시에 이렇게 이제 단기 차익 구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주단이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캐피탈입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금리를 보면 8.68%가 올라갔는데 상당히 고금리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의 금리고 그리고 이걸 또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대출 롤오버를 하면서 이렇게 또 신한캐피탈이 8.5% 금리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점들을 보면 투자자들이 비판하는 어떤 지점 중에 하나가 신한금융그룹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잘 운용하지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계열사들은 어떤 이제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만 앞세운다 이런 비판도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한 리츠 운용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또 2월 13일 날 이사회를 열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사회 때 결정된 상황이고 내용을 보면 일단은 뭐 이 재무구조 개선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차입금, 고금리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97억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397억 원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처음에 이제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상장할 때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브릿지론 977억 원 가운데 상장 후 공모자금으로 갚은 580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이제 돈이고, 현재 연 이율이 8.5%인데, 일단 자산을 매각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펀드 지분 일부 매각해서 연간 전체 이제 차입금을 갚고 연간 34억 원의 이자 비용을 아끼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한 해지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또 400억 원 규모의 이제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가지고 만기가 돌아오는 한정산금을 갚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임시 반편이 될 수 있지만, 또 신한 리츠 운용 입장에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기관 투자자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기관 투자도 그렇고, 그 기관 투자는 여기 리츠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츠 프리-IPO에 투자했던 기관과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좀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긍하기 힘든 계획입니다. 대체로 이제 보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은 이렇게 또 자산을 좋게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오픈엔드 펀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할인해서 손절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부동산 회복 시기에 잘 팔아야 되는데 또 지금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손해를 보고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어떤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세컨더리 시장에서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이제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이 높습니다. 근데 오픈엔드 펀드를 이제 사서 거기 지분을 사서 수익률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할인을 해서 가져야겠죠. 그만큼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자산 매각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처음부터 투자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그리고 돈이 없는데 오버 펀딩을 해서 이제 수익률 주는 이런 어떤 기형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에 닥쳤고, 또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상장을 했는데 심지어 운용을 그렇게 아주 기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슈들이 닥칠 때마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 이제 임박해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이런 이제 계속 대응책을 계속 내놨다 보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신한 리츠 운용은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뿐만 아니라 3개 리츠를 상장해 있죠. 신한 알파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특히 그 중에서도 신한 알파 리츠는 상당히 이제 상장된 리츠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잘해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그 명성을 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신한 리츠 운용의 리츠뿐만 아니라 전체 리츠 시장에 되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라는 이름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이 자산을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던 이제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운용하는 데서도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대출이라든지 한정산 갖기 위해서 또 제살 깎아먹는 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배당 재원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픈엔드 펀드를 운용할 때는 보면 파는 거는 이제 이 운용사가 그래도 리츠 운용사가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할인해서 내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산을 추가로 담는 게 더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인기가 있는 상품들은 더 줄을 서야 되고, 결국은 신한 리츠 운용이 자기가 원하는데,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까지 1년이 안 됐지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앞으로도 별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이 리츠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투자자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솔직히 이제 그런 답변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뉘앙스는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요.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 권유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가까이서 이제 리츠 MC도 취재하고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그런 이제 느끼는 점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투자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이번에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관련해서 2월 10일과 2월 13일에 두 차례 내놓은 주주 설명 자료를 보면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배당금에 대한 어떤 이제 향후 이제 불확실성,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신한 리츠 운용 스스로도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10일 자료에도 13일 자료에도 보면 결국 배당금 향후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말이 바뀔 수 있고요. 어쨌든 사실 이게 물론 지금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나중에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대략적인 배당금에 대한 얘기는 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던 대응책들이었고, 주가가 이제 2월 14일 날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그게 유의미한 어떤 이제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 문제들이 많이 앞에 이제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주들의 반응을 보면, 물론 이제 주주총회를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 내놓은 계획들, 이를테면 저희 목적 개선을 위해서 이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 많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에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달 말이죠. 2월 28일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방안들이 주주들 설득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름값 못하고 제 살 깎아먹고 있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